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서 456페이지 계약의 해지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매일 문제 3번을 볼게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은 바로 1번이죠. 해제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원칙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철회 못합니다. 그 다음 2번,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후부터 그 전원 모두에 하여야 한다. 3번, 원상회복의 내용입니다. 원상회복의 내용이 금전이라면 원금뿐만 아니라 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데는 그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5번, 해지해제는 그로 인한 채무 불이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해지로 갈게요. 앞에서 해제는 뭐예요?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고용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이미 뭐예요? 급부가 쭉 실현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했다. 가게에서. 근데 해가 바뀌니까 계속 지멋대로 결거를 하더라고요. 참다가 사장이 불러서 그따위로 근무를 하려면은 내일부터 당장 가게를 관두라, 그죠? 요게 해지입니다. 따라서 이 항의 이미 뭐예요? 급부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해소를 할 수가 없죠. 장래를 향해서, 그죠? 이를 해지를 합니다. 자, 계속적 계약 관계로 인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여하튼 단독행위를 해지, 법정해지, 약정해지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그 나머지 조문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 시험은 해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 총론까지 봤습니다. 계약 총론에서는 두 문제인데 해제에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 성립 등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종합적인 형태로 쭉 출제가 됩니다. 자, 강론으로 갑니다. 강론에서는 매매에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임대차에서도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두 문제는 도급임,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중에서 매매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461페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논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이론반에서는 그 담보 책임에 관한 어떤 조문들을 쭉 계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심화반부터는 그것을 뭐요? 두 문자를 따서 본 시험에서 우리가 틀리지 않게끔 연습을 쭉 할 겁니다. 자, 매매로 갑니다. 항상 계약자가 생략된 겁니다.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매도인은 뭐야? 약속대로 그 재산권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을 하고 매수인은 뭐야? 그 대가로 대금이다, 그죠?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랬을 때 한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 불능은 있을 수 없죠. 예. 통화 제도가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 불능은 매도인에게만 가능한 채무 불이행 형태다, 그죠? 이와 같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입니다. 볼게요. 매매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의 이전을 약정하고 누굽니까? 매도인이다, 그죠? 상대방이 그 대금의 지급을 약정, 매수인이죠.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불효시 대표적인 쌍무, 유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대표적인 낙성, 유상, 쌍무, 불효시 대표적인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차 등 유상 계약에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어요.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성립 당시에 반드시 뭐요?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이 뭐요? 그
그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그죠. 장차 이행될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상 공장을 짓기로 하는데 그 사업의 허가 규모에 따라서 토지가 몇 평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다 그죠. 그럼 시세도 뭐요? 그때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날짜에 그때 시장 시세로 보자 그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하여튼 몇 평은 모르지만 그때 며칠 날짜에 정해진 시세대로 토지를 뭐요? 사업상 필요한 부분까지만 사고 팔 것을 미리 약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그 목적물과 매매 목적물과 그 대금이 반드시 뭐요?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이행될 때까지 확정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책각계 둘째 줄 타인 권리 매매 계약 유예하다 그죠. 그래 민법 총칙에서 의무 부담에서 유예합니다. 그 다음 3번 매매 계약은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 뭐요? 그 대가로서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하면 그건 교환이지 매매가 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매수인의 채무는 대금 지급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셋째 줄 위와 같은 쌍방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뭐요? 매매 계약 비용 이행기를 변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거는 뭐요? 합의된 바 없더라도 그로 인해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장차 따로 합의할 수도 있고 뭐요? 합의가 없으면 민법 조문에서 보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계약의 성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요? 미리 나중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미리 예약을 한다 그죠. 이를 예약이라 합니다. 예약. 그래서 예약에 따라서 체결되는 본계약인 토지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매매를 예약했다면은 밑줄 볼게요. 564조 일방 예약으로 본다 그죠. 즉 우리 법은 매매에서 당사자는 예약이 있다면 일방 예약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이랑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긴다. 즉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어요. 따라서 일방의 완결의 의사 표시만으로. 즉 예약이 있으면 뭐요?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본다 그죠? 일방 예약. 그래서 일방 예약이 있으면 완결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죠? 예약 완결권자. 따라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상대방에 제고할 수 있다. 그때 효과 3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데는 그 예약은 실효가 됩니다. 자, 예약은 개념은 설명됐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에서 예약이 있다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방 예약이라면 뭐야? 완결권자가 일방적으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이 계약이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이것은 일방 예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느냐. 이거 약정으로 그 존속기간을 정한 때는 그 기간이 지나면 매매 예약 완결권의 뭐야? 소멸하고 약정으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 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뭐야? 예약은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따라서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죠? 행사 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만, 약정이 없으면 제척 기간이니까 뭐야?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데는 그 기간 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없을 때는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되고 10년이 지나면 제척 기간에 도가로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방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자, 계약금은 출제가 되었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565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갑을 간에 10월 10일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가 3억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3억으로.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계약 체결일 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0%인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겠다, 그죠? 저기와 같은 계약금이 지급이 됐다면 그 계약금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느냐? 자, 볼게요. 제목이 해약금이죠. 밑줄 볼게요. 1항 당사 일방이 계약 당시에 검정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 즉 명목 불문하고 상대방에 교부한 때는, 즉 계약금의 교부가 있으면 뭐요? 우리 법은 원칙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효과 볼게요.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칙이죠, 그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어떤 위약금 등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거기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해제는 언제까지? 행사 시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이니까 뭐요? 매수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즉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든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든 누구든지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수차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계약금의 해제는 뭐요? 중도금 지급이 최초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죠? 요 기간까지만 계약금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사 일방이 뭐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항 체크합니다. 효과 551조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치 않는다. 효과 따라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뭐예요?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55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내용 갑니다. 기억. 매매 등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검정기타 유가물을 계약금이라 하고 체크할게요. 합의만으로 부족하다, 그죠? 현실적으로 약정 계약금의 전부를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그의 부수에서 체결된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주종이니까 주된 계약이 실효되면 당연히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됩니다. 자, 니은 당사자의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뭐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따라서 1번 당사자의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따라서 효과 해약금이라면 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번호 갑니다. 당사자의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뭐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부족하죠. 즉 상대방이 뭐요? 계약금의 배액을 뭐요? 이행을 제공해야 되죠. 이행을 제공해야 됩니다.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적을게요.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 근데 왜 지금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합니까? 가격이 계약 체결일 날 폭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배액을 돌려주더라도 뭐요?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매수인은 해제 당하려 하지 않죠, 그죠? 그럼 받으려 해요, 안 받으려 해요? 안 받으려 한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수령까지 해야 된다면은 해제를 못 하겠죠. 따라서 매도인은 배액을 뭐요? 이자에게 받으라, 그죠? 제공만 하면 족합니다.
배공. 따라서 상대방이 수령치 않는다 해서 뭐요? 공탁까지 필요죠. 제공하면 뭐요? 해제할 수 있다. 자, 참고문 보세요. 계약금의 종류, 전거금. 일정한 어떤 계약권 등이 지급이 되었다면 뭐요? 당사자 간에 어떠한 법률행위, 계약 등이 있었다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증거금의 성질은 100% 모두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 일반적으로 우리 법은 계약금 등이 지급이 됐다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그런데 3번,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등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약금은 우리가 채권 총론에서 봤던 뭐요? 손해배상액, 애적의 성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위약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뭐요? 둘째 줄,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 애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위약벌이라면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위약벌이라면은 그때는 뭐요?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그분 뭐요? 타방이 몰수하고죠. 위반자의 타방이 그 위약금을 몰수하고 별도로 뭐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효과로 갑니다. 계약금에 대한 해제도 해제이기 때문에 해제했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다만 이행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나머지 어떤 판례 등은 심화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같이 우리가 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비용 부담이요. 매매의 비용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뭐요?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없다면 쌍방균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갑니다. 매매의 효력. 568조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그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당연히 뭐요? 그 약정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에게 넘기고 매수인은 뭐요? 그 대가인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항 이와 같이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 간섭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그죠? 자, 587조.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의 수취권자, 민법 총칙에서 봤죠. 따라서 매매 계약 체결 이후라도 뭐요? 아직까지 인도되기 전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은 누구 겁니까? 매도인. 다만 예적으로 인도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매수인이 수취권자가 되더라고요. 그죠? 자, 볼게요. 매매 계약 후에도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자, 이번 이미 민법 총칙에서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부터 주의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적을게요.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은 뭐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뭐요? 이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에는 기한이 되는 그러하지 않다. 옆에 들어갑니다. 즉 매매가 성립하면요, 매도인은 약속대로 그 목적이 된 재산권, 즉 토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을 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뭐요? 매수인은 그 대가인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양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B번 매매가 성립했지만 아직까지 그 목적물이 뭐요? 매수인에게 인도가 되기 전에는 그로 인한 가실은 매도인이 수취권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둘째 줄부터 체크할게요. 다만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완납했다 그죠?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권자가 됩니다. 담보 책임은 별도로 갑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요. 당연히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이죠. 대금 지급입니다. A번 매수인은 약정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때 조문요. 공평의 원칙상 당사자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은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다면 뭐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우리 채권 총론에서 대금은 불특정물 채권이다. 그죠? 따라서 대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뭐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다만, 둘째 줄. 그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뭐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도 지급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 다음. 10번.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그죠? 그때는 대금은 원금만이 아니라 뭐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그죠? 이자까지. 그 다음에 D번. 내가 토지를 샀어요. 근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가 뭐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대금은 완납했지만 그 소유권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D번. 매수인은 그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 매도인이 상당 담보를 제공하면 불만이 없겠죠. 이때 매도인이 상당 담보를 제공할 때는 그때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예요? 그럼 해결될 때까지 그 대금을 공탁을 해라 그죠?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어. 당연히 목적물을 매도인이 이행하면 뭐예요? 그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자, 매매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보 책임입니다. 자,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다. 그죠? 즉, 예를 들게 되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요. $10,000,000짜리 TV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샀어요. 근데 보니까 그 TV의 하자로서 500만 원 가치밖에 없어요. 그 등가성이 파괴가 됐다. 그죠? 등가성이.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도인에게 뭐요? 무조건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수인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웁니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가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일종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1번의 격. 매매 계약으로 매수인이 뭐요?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 또는 뭐요? 어떤 자동차 등을 매수했다 그죠?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에서 뭐요? 어떤 매매로 인한 등가성 유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서 매도인에게 일정한 법정 책임을 무조건으로 지웁니다. 법정 책임으로 법정 책임 체크할게요. 매매란 유상 쌍무계약의 어떤 등가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평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책임주는 무과실 책임이다 체크할게요. 마지막 줄 네 번째. 자, 다만부터 보죠. 그 제목이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근데 처음부터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면 뭐예요?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을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일단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그에 따라 어떠한 법률 효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담보 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체크할게요. 다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따라서 처음부터 뭐예요? 매매 계약이 성립조차 못했을 때는 매매 자체가 없는 거죠. 매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의 어떤 담보 책임이라든지 또 뭐요? 성립했더라도 무효라면 그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깁니다. 니은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은 별개입니다. 그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다름으로 여기까지 체크할게요. 따라서 담보 책임의 뭐요? 성립 이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의 주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죠? 양자가 다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담보 책임의 성립 이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는 다름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물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 됐다면요. 담보 책임 규정에서는 뭐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과 별도로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이 구비되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양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의 뭐요? 성립 여와 상관없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을 구비하면 뭐요? 별도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소유권 등을 넘기기로 했다. 그죠? 근데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수한 소유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여지 매매에서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의 담보 책임부터 갑니다. 주로는 권리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가지고 물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심화반부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두 문자를 따서 어떻게 쉽게 답안지에서 남들보다 쉽게 찾을 것이냐 이거 연구하면서 심화반부터 연습합니다. 이론 시간은 일단 전반적으로 쭉 볼게요. 첫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전부 동그라미입니다. 즉 토지를 을에게 갑이 뭐요? 매도했다 그죠? 그런데 그 토지가 A 소입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가능하다 그죠? 요 날짜에 인도키로 했는데 매도인이 뭐요?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인도해야 되는데 이전을 할 수 없다 그죠? 그때 매수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570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약속된 뭐야? 매매 목적이 됐는데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매수인 동그라미 껴. 따라서 여기 뭐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뭐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그죠? 그때는 매수인은 뭐요?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죠?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매수인 앞에 선악 제한이 없다. 그죠?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죠. 선악 불문하고 어차피 내가 토지를 샀는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뭐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매수인이 그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는 적을게요. 안 때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만이요? 선의의 매수인만 그죠? 선의의 매수인만. 따라서 처음부터 그 권리가 다른 자에게 속함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이 뭐예요? 혹시나 취득해서 못 넘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 못합니다. 즉 다시 한번 여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관계로 인하여 매도인이 뭐예요? 약속된 권리를 취해서 매수인에게 못 넘긴다. 그죠? 그때는 매수인은 선악불만으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손해배상은 뭐예요? 선의의 매수인만. 자, 그 다음에 570조 어디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매수인이 언제까지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냐. 그죠? 법조문에 제한이 없죠. 따라서 소유권을 전혀 취득 못했죠. 따라서 여하튼 권리 전부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의 행사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본문 봅니다. A번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되더라. 그죠? 타인 권리 매매 계약 유효합니다. 근데 매도인이 뭐예요? 약속을 못 지킨다. 그죠? 그때 담보 책임을 지는데 내용 B번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매수한 소유권을 취득 못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뭐예요? 선의자만.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전부 취득 못하니까 뭐예요? 언제까지나다. 그죠? 따라서 행사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571조는 일단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인데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전부가 아니라 권리 일부만이.
권리 일부만이 타인에게 속한 관계로 매도인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토지 1000평을 매수인에게 매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0평이 뭐요? 다른 자에게 속한 관계로 900평까지 못 넘겼습니다. 자, 572조를 볼게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미적을게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1000평을 샀는데 900평밖에 못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100평에 대한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때 매수인은 선악불무이죠. 선악불무. 알았든 몰랐던 거죠.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양 전항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치 아니했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 미적을게요. 선의의 매수는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1000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00평만으로 뭐요? 공장을 지을 수 없어요. 그때는 뭐요? 선의의 매수인만 그죠? 선의자만 계약 전부를 뭐요? 해제할 수 있다. 그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만. 그 다음에 사망.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의 손해배상 청구.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누구만이요? 선의의 매수인만 그죠? 처음부터 알았던 자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전부에 대한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시기. 매수인의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일본은 이미 취득했죠. 빨리 그와 같은 불안정한 관계를 빨리 확정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573조. 전조의 권리는 1년 내에 미적을게요. 1년 내.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1년 내인데 선의자는 뭐요? 안날로부터. 악의자는 뭐요? 계약 한 날로부터입니다. 한 날로부터. 자, 그럼 본문 갈게요. A번에 동그라미 가봐.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낙이 뭐요? 900평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100평의 가격은 돌려봐야 되겠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부의 해제 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그죠? 선의자만. 행사 기간은 1년 내. 선의자는 안날로부터, 악의자는 계약 한 날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요.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냥 조문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00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요? 등기를 넘겨받고 청약해보니까 뭐요? 900평밖에 없다. 그죠? 처음부터 부족하죠.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하는 경우, 즉 1000평을 사고 팔았다. 그죠? 그 1000평으로 계산돼 보니까 900평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시, 원식 일부 불능의 경우, 미적을게요.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시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그래서 알지 못한 때 동그라미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 책임은 누구만이요? 선의의 매수인만이 대금 감액, 손해배상, 계약 해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책임 내용. 선의의 매수인, 선의 동을 할게요. 선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또는 뭐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기한 당이 뭐요? 선의자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 제한 물건 등이 있는 경우. 그래서 갑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그 매수한 토지 위에 다른 자가 뭐요? 전세라든지 뭐요? 지상권 등을 미리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토지를 산데 그 매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가 있겠죠.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미주국계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알지 못한 때 동그라미시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 물건 등으로 한 담보 책임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 그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매수는 뭐예요?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3항 전이항이 걸리는 언제까지요? 안날로부터 1년 내 그죠? 자, 내용을 합니다. 선의의 매수인 적합격. 다수와 같은 제한 물건의 존재로 인한 담보 책임은 계약 당시 이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이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 경우는 손해배상까지만. 당연히 행사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내까지만. 그 다음에 넘깁니다. 저당권 등의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그래서 매도인의 토지가 뭐예요?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죠? 일단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사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죠? 그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76조.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 이럴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줄 것이고. 근데 보니까 매수인은 선악불문이죠. 저당권이 뭐예요?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든지 전세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든지 소유권 취득에는 상관없죠. 그런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후에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죠? 뭐 계약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악불문하고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양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하는 데는 뭐예요? 자기가 대신 그 채무를 변제했다 그죠? 그때는 매도인에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3항 전 이하의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받을 때 매수인이 죽으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도 선악불문이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의 존재를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 취득에 상관없고 그로 해서 자식의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저당권 등의 행사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매수인이다 그죠?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 플러스 뭐예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용으로 갑니다.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미적을게요. 매수인은 선악불문.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셋째 줄 마지막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여섯째 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전체를 뭐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사 기간도 뭐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80조, 81조를 유지한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뭐예요?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받습니다.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즉 갑을 간에 중고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1,000만으로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취득한 데 보니까 중고차가 침수 촬영 등으로 해서 그 가격의 가치를 다 못하더라 그죠? 그때 일정 요건 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580조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을 한다. 즉 제한물건의 존재로 인한 권리하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뭐요? 그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책임을 물으려면은 미적을게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가시면서 알지 못한 데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뭐요?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이 점이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과 그 요건이 다른 점이다 그죠? 권리 하자에 관해서는 뭐요? 매수인이 선악 불문인 경우도 매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가실이라도 선이기만 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처음부터 뭐요? 갑의 차량이 침수 차량을 알았다 그죠? 그다음 당연히 알고도 샀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다음에 뭐요? 몰랐더라도 가실이 있다.
즉 내가 타인의 중고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꼼꼼히 상태를 살펴야 되죠. 그래서 문짝만 살짝 열어보면은 침수 차량인데 알 수도 있는데 전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그죠. 따라서 가시 있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과 달리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그다음 2항도 체크할게요. 전항은 경매의 경우는 적용치 않는다.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경매도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물건 하자는 경매의 경우야 자기가 꼼꼼히 그 대상 물건을 살피고 낙찰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여하튼 경매의 경우는 적용치 않습니다. 동산의 경우는 물건 하자에 관한 경우는. 그 다음 581조로 갑니다.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뭐요? 그러면 580조는 뭐요? 특정물 매매죠. 그죠? 특정물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2항 체크할게요.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일정 요건에서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해지하고 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종류 매매의 경우도 종류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하튼 종류물 매매는 여하튼 계약 해제 손해배상과 별도로 묻고 올게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하자 없는 새로운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그죠. 즉 TV를 샀는데 하자 있는 제품이더라고 그죠. 그때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하지 않고 뭐요? 새로운 TV로 바꿔달라고 그죠. 완전물 거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582조 행사기간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 민주국계 6개월입니다. 당연히 뭐요?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 전부를 저당권의 행사 등으로서 잃어버린 경우는 행사기간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기간 제한이 없죠. 그죠? 따라서 담보 책임 행사기간은 제한을 안 둡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권리 하자는 담보 책임에 관한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1년 내까지만. 근데 물건 하자는 뭐예요? 그보다 더 짧게 그죠? 6개월 내까지만 담보 책임을 매도에게 물을 수 있도록. 자, 그다음에 옆 페이지 본문으로 갑니다. 요건 매매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라고 샀는데 그죠? 이 같은 침수 차량 등으로 해서 하자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둘째 줄 피범위 주었게요.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과 달리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 A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 이와 같은 물건 하자로 그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뭐요? 손해배상 손해배상까지.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 뭐요? 이후에 특정이 된 경우 특정물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따라서 해제 또는 손해배상 별도로 종류물 매매에서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완전한 새로운 TV로 바꿔달라고 그죠. 완전물 거부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의 행사 기간은 6개월 그죠.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매에서 담보 책임 578조이랑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전 6조 규정에서 뭐요?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양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무자력자인데 뭐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서 그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사망 전 2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 물건 또는 권리의 흥결을 알고 고지치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서 경매를 청구한 때는 경락인은 그 흥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로 손해배상은 뭐야? 악의의 채무자 또는 뭐야? 채권자에 대해서만 경락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내용요. 개념.
따라서 경매에서는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 마지막 줄요.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있어서 경락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5번요. 채권도 당연히 사고 팔 수 있죠. 채권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랑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무조건요. 매매 계약 당시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추정합니다. 양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무조건요. 변제기의 자력, 변제기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면책특약. 자, 본문부터 먼저 봅니다. 지금까지 봤던 570조 이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쳤거든요. 따라서 당사의 특약으로 달리할 수 있다. 자, 조문 올라갑니다. 매도인은 전시보주에 한 담보 책임을 면한 특약 가능합니다. 다만 한계가서요. 면한 특약을 하더라도 쳤거든요. 매도인이 알고서 고지치 아니한 사실 앤더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서는 이와 같은 면책 특약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한매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